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강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사전적 의미 요 앞에 적어놨는데 이런 뜻입니다. 미술이나 공예에 있어서 유화를 그리는 천,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의미로 체육에서는 그 복식이나 레슬링 할 때 그 링 바닥을 캔버스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밖에 튼튼하게 만든 돛, 천막, 배낭 이거를 만들거나 또 유화를 그릴 때 쓰는 평직물, 그냥 천 조각도 캔버스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예, 캔버스가 기본적으로는 그림 그리는 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캔버스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ML5에서 웹페이지의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또 캔버스 태그를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방법, 또 캔버스에다가 직선이나 사각형, 원호죠, 호를 그리는 방법, 또 패스, 경로에 대한 개념, 또 경로를 이용한 그림 그리는 거, 또 캔버스 사각형, 원호 등의 닫힌 도형의 내부에 칠하는 거, 필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 또 캔버스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또 마우스의 동작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특정한 기능, 그림 그리는 기능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로 실습을 통해서 그 기능을 익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용했던 태그랑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특정한 태그 하나만으로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림에 대한 그림 객체에 대한 정보를 쭉 주고 그다음에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었을 때 캔버스에 그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 미리 알고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HTML5와 캔버스 웹페이지에 그래픽을 출력하는 방법은 사진이나 그림, 우리 img 태그 이용해 갖고 이미 사용을 해봤죠.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그래픽을 표현하는 방법은 자바 애플릿이나 프레시 등을 이용해 갖고 또 플러그인 시켜 가지고 외부 그림이나 동영상 끌어들여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외부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TML5 독립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그걸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 도입 배경 나와 있네요. 예, 플러그인 없이 외부 프로그램 없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만으로 웹페이지에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모바일 단말기나 PC를 포함해서 HTML5 표준 브라우저에서는 모두 이게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만 열리면 내가 자유롭게 거기다가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요. 그래픽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의 종류는 선, 원, 사각형, 곡선. 일단 주로 선, 원, 사각형이 주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곡선을 그린다든지 이미지, 2차원 문자들을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런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변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약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픽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HTML5의 캔버스 기능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대화형 게임을 진행할 때 또 지도를 보여줄 때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좀 불행이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지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도 거의 종료되는 단계, 그러니까 종강할 때가 다 됐는데 난이도 있는 거 드라이가 좀 그래가지고요. 재미는 훨씬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아쉽지만 이번 강의에서 지도를 제어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5에 캔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웹이 문서를 보여준 수준을 넘어가지고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같이 그래픽을 제어한다는 거, 그래픽을 제어한다는 자체는 일반 문서가 아니거든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외부 문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웹 문서 안에서 내가 짠 코드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처리하죠? 그래프를 그리거나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이런 류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뜸을 좀 많이 들이곤 있는데 어쨌든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좀 신기한 거거든요. 예,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캔버스를 쓰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캔버스란 태그를 이용해서 그림 영역을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캔버스란 태그가 있고요. 여기에 캔버스 태그는 객체 아이디 지정을 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일 CSS3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하는 거에서는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대한 프로퍼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스하고 하이트, 즉 캔버스의 폭이죠. 가로는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소만 지정을 하고 그림에 그릴 수 있는 영역을 먼저 할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그래서 캔버스 태그는 아주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 태그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아이디를 쓰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역의 크기는 얼마큼 되는지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이 캔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즉 지원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인 경우 그 영역이 어떻게 처리돼야 될지 모호해질까봐 이런 식으로 캔버스 태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지원이 안 될 때 이 텍스트가 그 영역에 표시가 됩니다. 안 될 때도 고려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윗사가 하이트가고 캔버스의 사이즈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내가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기본으로 폭은 300, 높이는 150 픽셀로 기본적으로 캔버스가 할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뭔지 아까 이야기했죠?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캔버스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지원이 될 경우는 이 캔버스 태그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캔버스 태그 그림 그리는 영역을 지정한다. 여기서 지정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영역의 크기를 지정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죠. 또 살펴봅시다. 캔버스를 만드는 샘플 하나 들어봤습니다. 일단 영역만 지정하는 거 먼저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캔버스란 태그 사용을 했고요. 나름대로 아이디 부여했네요. 그리고 폭을 150에 100, 150에 100, 또 300에 150 이렇게 세 개의 캔버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경우 화면이 좁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넓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밑에 게 구분이 되냐고요? 여기 BR 태그 들어갔잖아요. BR이면 줄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줄바꿈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의 객체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P나 div나 또 버튼이나 이런 거 사용을 했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사용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필요한 만큼 불렀으면 되고요. 아이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느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마침 CSS3 적용한 예도 몇 개 들어있네요. 뒤에서는 이거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캔버스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나온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콘텍스트라 또 렌더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렌더링이라는 표현은 쓰지도 않고 개념상으로 유사한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뭐 렌더링이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 파일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그림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3D 모델링을 한다. 이런 작업들을 렌더링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요. 이 컨텍스트가 문제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컨텍스트라는 이제 객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캔버스 내에 특정한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지정해 쓰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텍스트란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텍스트라고 여겨도 됩니다. 그렇지만 캔버스 안에 그려지는 모든 것들을 콘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캔버스의 콘텍스트 이거는 단순하게 텍스트라고 하지만 모든 것 뭐 사전적으로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 주변 상황, 시간, 환경 등을 고려해 좀 더 깊이 있게 숨겨져 있는 진위 혹은 피상적인 걸 넘어선 깊이 또는 진위를 파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문맥, 또 맥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뭐 캔버스에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예, 캔버스의 객체 다루는 방법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캔버스 공간 활동하는 코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캔버스란 태그를 이용해서 폭은 300 그리고 높이는 150으로 해서 캔버스 영역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캔버스를 불러다 쓰고자 한다면 get element by i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죠. 여기에 id로 my canvas라고 지정을 했고 그 이름으로써 그 객체를 끌어다 캔버스란 이름에 저장을 했네요. 나중에 쓸 때는 이 캔버스라 이름이 동일하지만 의미는 틀린 거죠.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즉 여기에 캔버스 HTML에 들어있을 때는 캔버스란 태그가 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 객체라는 거는 여기 my canvas 이게 이 메소드에 의해서 링크가 걸린 겁니다. 캔버스 컨텍스트 얻어내는 방법은 즉 이 캔버스 내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불러내거나 객체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컨텍스트란 말이 나왔죠. 아까 앞에서 바로 설명을 했었는데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모든 객체들, 대상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그림 그린 도구 여기선 대상을 그 지칭한다기보다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정의한다. 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캔버스 영역을 지정을 했고 그 속에 그리는 것들, 그릴 도구들을 여기다 링크를 시켜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니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캔버스의 영역, 내용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다 무엇을 할 거냐 이걸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으네. 밑에 바로 얘가 나옵니다. 여기. 캔버스의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컨텍스트 캔버스 내용에다가 여기 메소드 불렀죠. 이게 왜 메소드냐고요? 여기 괄호를 열었잖아요. 괄호가 없으면 프로퍼티가 돼버리죠. 그래서 레탱글, RECT는 레탱글의 약자입니다. 레탱글은 사각형이라는 소리거든요. 삼각형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트라이앵글. 사각형은 레탱글. 오각형은 뭐라고 하죠? 이름이 좀 애매해지는데 흔하게 쓰는 건 아니죠. 미 국방성 이름이 별명이 뭐죠? 펜타곤이라고 하죠. 왜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으로 생겼다. 즉 국방성 건물이 오각형 도형같이 생겼다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앞에 숫자 주고 뒤에 곤이란 말이 붙게 되면 그 다음엔 그게 이제 어떤 맥각형 도형이 돼버리는 거고요. 일단은 캔버스에서 제공되는 거는 사각형만 제공을 합니다. 물론 호도 원을 만드는 호도 제공하고 선도 제공을 합니다. 삼각형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우리가 물론 함수를 만들었어도 되는 거고요. 일단 레탱글 약자로 R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탱글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캔버스 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 컨텍스트 캔버스 내용에 캔버스에 표시되는 내용 중 레탱글이란 메소드를 불러내서 그림을 그리겠답니다. 지금 이렇게 좌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때 보면 요 왼쪽이 꼭지점과 오른쪽 밑에 꼭지점을 지정해서 그리는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방식을 쓰질 않고요. 일단 첫 번째 여기에는 60이라는 소리는 여기 왼쪽 위 좌표를 얘기합니다. x하고 y의 좌표 값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 있는 50과 50은 여기에 폭 이게 50이 되는 거고요. 이거 높이 이게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이 돼서 가로 크기가 얼마, 세로 크기가 얼마 이걸 지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컨텍스트 점 레탱글 하고 하면 첫 번째는 좌표 위치고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지정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트로크 스타일 스트로크이라는 말도 이해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혹시 몰라 사전적 의미 적어놨습니다. 스트로크 이거죠. 수영 내 블로그에 보면 수영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수영할 때 보면 팔을 한번 이렇게 내서 물을 쫙 잡아 당기게 되죠. 그걸 하나의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배로 이야기하면 노를 한번 쳐서 노를 앞으로 쭉 밀어서 확 잡아당기게 되죠. 그거를 갖다가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즉 노를 한번 젓는 일, 수영할 때 팔을 한번 이렇게 휘돌리는 일, 그걸 갖다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수영 선수들은 수영을 할 때 50m를 간다, 뭐 25m를 간다 그럴 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기록을 이제 수영은 이제 기록 경기니까 수영을 할 때 한 번에 50m를 갈 때 과연 내가 몇 번 물을 젓는지를 늘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 젓고서 내가 얼마를 잡아당긴 힘으로 자연적으로 쭉 관성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당기면 얼마큼 나가기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하고 자기가 갈 거리를 잘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스트로크를 해야지 도착을 한다. 그래서 빨리 갈 때는 스트로크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내가 힘이 좋다, 물 땡기는 힘이 좋다 그러면 스트로크 좀 덜 해서 가기도 합니다. 물론 물장구를 쳐서 나가는 힘도 무지는 못하지만 가장 센 거는 팔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스트로크란 용어 기억하라고 수영 내기도 한 거고요. 스트로크. 그래서 이 콘텍스트 캔버스 내에 표현되는 방법이 콘텍스트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정의하는 거. 그 내용의 콘텍스트에다가 어떤 걸 표시하는 명령이 바로 스트로크.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콘텍스트 점 약간 스트로크, 이것도 메소드죠. 가로가 있으니까 명령을 딱 부르게 되면 위에서 지정한 이 정보를 가지고 캔버스에다가 이 정보를 가지고 캔버스에다 그림을 딱 표시해 버립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비슷하게 필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채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신경 써야 될 거는, 화면에 표시할 내용들을 먼저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표시해라 라는 명령을 한다는 거, 그거만 잘 구분해 주면 됩니다.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반 태그랑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일반 태그는 선언하면 그 객체가 바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이 캔버스에 표시되는 내용들, 콘텍스트로 정의한 것들은 스트로크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캔버스의 크기를 불러낸 캔버스의 프로퍼티죠. 속성값들이죠. 그래서 width하고 height 같은 경우는 canvas.width, canvas.height 하게 되면 그 캔버스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조금 아까 보니까는 스트로크 스타일이란 말을 썼거든요.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 스타일이 나오면 어떤 형식, 틀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타일이 색깔 집어넣으면 색깔 들어갑니다. 여기 블루라고 했네요. 그러면 스트로크 할 때 어떤 도형이 표시될 때 그 선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밖에 또 디테일하게 주고 싶으면 이거 요 밑에 캔버스 스타일은 캔버스 전체 배경 색깔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캔버스 그다음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이름을 이렇게 주어도 됩니다. 여기에 좀 색깔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색깔을 지정하는 방법은 색의 이름을 알면 직접 여러분이 집어넣어도 되고요. 색의 이름을 모를 때는 인터넷을 검색해 갖고 색상표 나오죠. 그냥 HTML 컬러 또는 HTML 색 그러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16진수로 표시가 되거든요. 16진수 6자리로 표시가 되는데 그 코드 값을 확인해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 6자리가 되고요. 이 앞에다가 우물정자만 붙인 상태로 이걸 갖다가 요 다운표 속에 그대로 집어넣어도 이 색깔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RGB 색깔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알면 직접 이름을 집어넣고, 이름을 모를 경우는 색상표를 보고 코드 값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 아니면 앞에서 설명했던 색상표 사용법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으네요. 지금 캔버스 객체 다루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캔버스 선언하는 방법, 캔버스 불러오는 방법, 캔버스의 컨텍스트를 얻기 위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정하기 위해서 콘텍스트 내역, 즉 캔버스에 표시된 것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걸 그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2D라고, 이건 고정입니다. 이거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딴 이름 적는 거 안 되고요. 2차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콘텍스트 뒤에다가 해당하는 메소드를 정해서 사각형 그리는 방법, 색깔 지정하는 방법,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캔버스 정의하는 방법, 찾아오는 방법, 이걸 꼭 기억하고요. 더 중요한 거 스트로크란 표현, 요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트로크 명령이 없으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캔버스에 그림 그리기 맛보기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일단 맨 위에서 캔버스 영역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250에 150으로 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해서 앨리스 블루 처리했네요. 앨리스 블루 아주 연한 하늘색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마이 캔버스라고 지정을 했고요. 스크립트 안에 갔더니 마이 캔버스 객체 불러다가 캔버스라고 저장을 했고요. 캔버스 객체 안에 있는 콘텍스트 불러다가 콘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파란색 사각형을 그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일단 화면에 그리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건 독립적인 거야, 새로운 그림이야, 이런 의미로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이게 다 경로, 패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라. 그래서 보면 새로운 경로를 지정한다 해서 비긴 패스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불러줘야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같은 캔버스 아니지만
다른 도형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 스타일 화면에 표시할 때 스타일은 블루 파란색으로 해줘. 그리고 콘텍스트 레탱글 여기다 사각형을 표시하는데 30에 x축 30, y축 30 좌표에다가 가로폭은 50, 세로폭 50이 되는 사각형을 그려 라고 데이터를 다 설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됐을 때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거 콘텍스트 스트로크 팔을 한번 확 저어줘야지 배가 앞으로 나가죠. 수영할 때 팔을 확 잡아줘야 몸이 앞으로 쭉 나갈 거 아니에요. 스트로크로 확 잡아 당겨줘야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사각형이 표시가 됩니다. 예, 요 위에 있는 요 사각형 그리는 겁니다. 세로 그린다고 얘기하고 색깔 지정하고 그리고 크기 지정, 위치와 크기 지정한 다음에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준다는 거네요. 좀 번거로운데, 조금 번거로운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다음 바이올렛 색으로 채운 사각형 만들기, 이제 채운 사각형입니다. 그럼 채우는 건 뭐가 틀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 그린다는 얘기했고요. 색깔 지정했고요. 색깔 지정하지 않으면 뭐 이전에 썼던 색깔로 그냥 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틀리네. 스트로크 스타일이 아니라 필 스타일이네. 채워지는 색깔이 바이올렛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형 처리했네요. 근데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아니라 필이라고 명령을 줬네요. 필. 이렇게 하면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 그러면 스트로크라고 하게 되면은 테두리선이 나오는 거고요. 필이라고 하면 속의 내용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스트로크 명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쳐지나? 예, 여러분의 호기심이 실력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스트로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필이라는 명령을 만난 순간에 사각형 여기 레탱글 지정한 이 도형 안에 지정한 이 바이올렛 색으로 채워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린색으로 텍스트 내부만 이거 텍스트 표현하는 겁니다. 텍스트 표현. 여기 특별히 이걸 안 해도 되는데 뭐 색깔 지정했네요. 일단 새로운 걸 표시하는데 이거는 앞에 거랑 연결해도 되고 틀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비긴 패스가 없습니다. 도형이라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폰트 어떤 글자체를 쓸 거냐 지정 안 하면 디폴트 값 쓰겠죠. 20픽셀에서 고딕체를 표현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필 스타일 채우는 스타일은 초록색으로 채워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콘텍스트 필 텍스트 채워진 글씨 문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다운표 안에는 요거 변수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텍스트인 캔버스 안에 있는 텍스트들 하고서 요거 이건 뭘 의미하죠? 크기겠죠? 크기 아닌가? 여기서는 위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위치 100에 50 그럼 가로폭이 100이고 높이가 50인 박스인가? 긴가민가 하네.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위치는 아닌데 네 번째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데이터니까. 이렇게 위치인지 사이즈인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게 위치가 나오는 게 맞을까? 사이즈가 나오는 게 맞을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위치죠. 위치. 내가 살살 꽂힌다고 넘어오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 캔버스에다 이런 글씨를 표시하라고 했으면 이 글씨를 어디에다 처리를 해야 돼요? 위치 지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요 위치 여기가 바로 100에 50이 되는 거죠. 100에 50 진짜인가? 아까 도형 그릴 때 여기가 30에 3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60에 60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부드러 30, 60 그럼 30만큼 그럼 여기 90이 되고 100 되네. 좀 맞네. 그리고 얘가 y축이 60이었고 얘가 y축이 30이었으니까 조금 아래쪽이니까 50쯤 되고 이렇게 통밥을 할 필요 없고요. 개지 약 올렸네. x하고 y 좌표입니다. 텍스트가 표시된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요 위치에다 표시해 줘 그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사각형 그리는 거 채워진 그냥 빈 사각형 채워진 사각형 또 텍스트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좌표값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캔버스의 그래픽의 픽은 픽셀 단위로 표시가 되고요. 좌표는 왼쪽 위가 0에 0이 됩니다. 이거 기준으로 해서 X축, Y축의 숫자로 표시가 되고요. 전체 크기로 지정한 만큼 저 캔버스의 영역 사이즈만큼 좌표값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캔버스보다 더 작은 좌표나 더 큰 좌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벗어납니다. 지정 가능합니다. 오류 안 납니다. 벗어난다는 거죠. 원하는 기능이 원하는 위치에 표시는 되지만 잘리거나 감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픽 기능 키보드 도형 그리는 일, 칠하는 일, 글자 그리는 일, 또 이미지나 이미지 변환하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예, 지금 캔버스에다가 도형 표시하고 문자 표시하는 방법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속이 빈 사각형도 있고요, 속이 채워진 사각형도 있고요, 작은 사각형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각형의 특정한 부분을 잘라버린, 이건 이렇게 니은자 모양, 약간 좌우가 바뀌었지만 니은자 모양의 도형을 그린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만큼을 잘라낸 겁니다. 예, 이 기능도 됩니다. 이 기능도 됩니다. 그 기능이 바로 클리어 레탱글이란 기능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로운 캔버스 객체 영역 지정했죠. 400에 300으로요. 이름은 CV라고 줬고요. 배경 색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네요. 스타일만 했고, 테두리선 지정 이렇게 했구나. 보더에서 1픽셀, 그래서 테두리선이 나왔구나. 그겁니다. 그 채우기, 요게 배경 색깔은 솔리드 채우기인데 00으로 했네요. 0, 0. 흰색이죠. 아무 색깔 다 표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에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캔버스 객체 가져왔고 CV 객체 가져왔죠. 거기에 있는 컨텍스트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필 레탱글 이거 하나만 딱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자체로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까는 레탱글 지정하고 필 하고 스트로크 했잖아. 예. 필만 했죠. 레탱글자 필 하면 바로 칠해졌죠. 예, 필 명령하고 레탱글을 합쳐서 한 방에 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표값 10에 10에다가 크기가 가로폭 100, 세로폭 100 픽셀인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것도 속이 채워진 상태로. 바로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레탱글 하게 되면 이건 또 뭐야? 아까 레탱글하고 스트로크 명령 줘서 사각형 그렸잖아. 그렇습니다. 그 두 명령을 하나 합쳐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줄 쓰지 않고 한 방에 스트로크 레탱글 하면 좌표값 120에 10에다가 가로 100, 세로 110, 100짜리 도형, 즉 얘를 그려줍니다. 필이 아니죠. 스트로크이죠. 얘는 필이고요. 필 레탱글 하면 채워진 사각형, 스트로크 레탱글 하면 빈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필 레탱글이 또 채워진 사각형 또 그리려네. 그러면 230에 12가 요겁니다. 요거. 세 번째 명령으로 요 도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전체가 꽉 채워진 거죠. 첫 번째 얘랑 동일하잖아요. 명령이 동일하잖아요. 좌표값만 틀리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레탱글이란 말을 줘서 출발하는 좌표값이 동일합니다. 출발 좌표값이. 근데 크기가 얘는 50에 50으로 되어 있죠. 아까 거에 4분의 1 사이즈, 가로 세로 길이는 2분의 1이 되죠. 요만큼을 클리어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의 그 부분이 없어진 상태가 되죠. 그렸다 지우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렸다가 지우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레탱글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명령으로 해서 이런 도형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스트로크 레탱글을 쓰면 한 방에 표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 같이 하는 거 너무 번거롭잖아.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고 약었는데. 저렇게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거를 왜 설명을 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크기나 모양을 지정할 수 있는데, 선을 그릴 때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때 이거하고 그리고 해서 뭐 스트로크를 직접 쓰는 것보다 먼저 배치 쭉 하고 한 방에 스트로크 명령에서 표시하겠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메소드가 따로 있는 겁니다.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스트로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스트로크 레탱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리어 레탱글 쓴 게 좀 특이한 사항이죠.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 도형을 지우는 명령 클리어 레탱글. 클리어 레탱글이 딴 용도로도 쓸 수도 있지 않나? 좀 머리 굴려보면 캔버스를 다 지우고 싶을 때는 그럼 클리어 레탱글을 0에 0에서 캔버스 사이즈로 주게 되면 내용이 싹 다 지워지겠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확장해서 하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단순히 내가 떠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응용을 해보는 거죠. 또 의심을 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도 학습하게 되고 또 새로운 명령을 찾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회를 꼭 갖기 바랍니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삼각형 그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그리기. 기본적으로 캔버스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삼각형 그리는 함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캔버스는 그런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이 직접 그려야 됩니다. 삼각형 어떻게 그리지? 삼각형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되죠? 뭐 쉽게 생각하면 꼭지점 3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개 꼭지점만 알면 되죠. 예, 앞에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캔버스 태그 줘서 캔버스 영역 할당했고요. 객체 할당 받고 콘텍스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그리니까 주로 선으로 그리는 거, 도형으로 그리는 것들은 처음에 비긴 패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요번 거 그려, 두 번째 거 그려, 세 번째 거 그려, 이걸 좀 끊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선으로 그릴 거거든요. 삼각형은 삼각형 그리는 메소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우스 커서의 위치, 현재 내가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리는지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할 때는 move to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예, 캔버스에 표시되는 컨텍스트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래서 커서를 50에 10이라는 좌표에다 갖다 놓아줘.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그리는 걸 라인 2라고 합니다. 선을 50에 10에서 20에 100으로 그어줘. 50에 10에서 20에 1을 선을 하나 긋는 거죠. 그 다음에 80에 100으로 가죠. 그럼 얘는 어디서 가죠? 이전 위치. 여기서 윤리 걷고요. 여기서 윤리를 긋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80에 100으로 이렇게 선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50에 10, 50에 10은 원래 위치네. 예,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줘. 이래야 삼각형이 완성이 되죠. 막혀야 되잖아요. 꽉 채워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시작점 지정했고 삼각형 3개의 꼭지점으로 선분을 그려준 다음에 컨텍스트 스트로크 딱 채워주게 명령을 날리게 되면 그림이 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물론 색을 채우고 싶으면 컨텍스트 필이라고 명령 주면 이 속에 색깔이 채워지겠죠. 예. 야, 이거 그리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에 대한 좌표값을 늘 알고 있어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삼각형, 물론 사각형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형은 워낙 자주 그리는 거니까 웹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메소드가 제공이 된 거고요. 그 밖의 도형에 대해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제공이 안 되는 거고요. 사용자들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사용한다면 추가되겠죠. 계속 그 W3C에서는 계속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니까요. 예, 삼각형 그리는 방법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과제로 제시할 겁니다. 예,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동그라미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기능 중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라고 하지 않고 호라고 아크라는 명령으로 지정을 합니다. 아크 여기도 있네. 아크라 그러면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부분적인 이렇게 부분적인 이 동그라미 한 부분을 갖다가 원의 한 부분을 아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린 것도 선명식도 다 표현된 아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체가 360도가 되죠. 360도가 되는데 360도 중 몇 도만큼 그릴 건지를 지정을 함으로써 이 호를 그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건 3시 방향. 3시 방향을 0도로 칩니다. 여기서부터 90도만큼 그려 그러면 이만큼 그리는 거고 180도만큼 그려 그러면 이만큼 그려줍니다. 그리고 270도만큼 그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 360도 그려 이렇게 해서 완전한 동그라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아크라는 메소드 사용법 배우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위에까지는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콘텍스트 아크라고 되어 있죠. 캔버스에 표시된 내용 그 중에 아크는 호예요. 우리나라 말로 호. 예, 호. 좌표 나오죠. 중심.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네. 파라미터가. 첫 번째 위치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 요게 되는 거죠. 여기. 예. 요게 되고요. 50이라고 되어 있네. 50 이건 뭐지? 50? 50은 지름이죠. 깜빡했어요. 잠깐. 예, 원을 그리면 필요한 게 있죠. 아까 이제 원에 그 할 때는 호, 아크 얘기했고요. 지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름이야, 반지름이야.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반지름이 50인 반지름이 50인 호를 그려라 그 소리입니다. 50. 그리고 나서 여기 0 그리고 2 곱하기 매스점 매스는 우리 저기 뭐 했었죠? 코어 오브젝트 할 때 나왔었죠. 산술 연산식 산술 관련된 것들. 그중에 파이라는 값을 갖다 쓰네요. 파이 알죠? 파이. 초코파이 말고 파이. 원주율 계산할 때 쓰는 그 파이 상수값이죠. 3.1415952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입니다. 원주율 계산. 그러면 각도가 아니잖아 이게. 라디안 값 쓰는 거네. 라디안 값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호가 있을 때 요 반지름하고 요 호 요거의 관계를 정리한 그 수식이죠. 몰라도 돼요. 우린 좀 식대로 하면 돼요. 그냥 2 곱하기 파이 하면 되고 파이면은 180도가 되고 2파이면 360도가 되거든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점이 71, 71고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리되 0에서 2파이만큼 그려라. 0에서 2파이만큼. 2파이면 360도입니다. 동그라미 그려라 그 소리입니다. true라고 주어진 거는 이 원을 그릴 때 이쪽으로 그릴 건지 이쪽으로 그릴 건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정하지 않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맞나? 그리고 지정하면 시계 방향인가? 뒤에 또 나오겠죠? 지정하지 않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지정하면 true라고 하게 되면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아크라는 메소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표 빼먹었네. 여기 지름 레디우스라고 하죠. 그리고 스타트 앵글, 엔드 앵글 이게 표시가 됩니다. 원을 그릴 때는 어디에 그릴 거고 지름이 얼마짜리인데 얼마 각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그릴 거냐 그게 호죠. 호. 원 그리는 거 없습니다. 호입니다. 호 그리는 방법입니다. 호를 360도 돌리게 되면 원이 돼 버리거든요. 오케이. 아크라는 메소드 써라. 아크. 오케이. 여기도 보면 여기 샘플 나온 거 이거 한번 봅시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은 할 겁니다. 여기 처음에 나온 건 센터 중심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은 반지름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0. 이 값이 좀 이상하게 표시가 된 것 같으네. 맞죠. 이게 너무 이제 식으로 적으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돼 있죠. 0 곱하기 몇? 0에다 0을 왜 곱해? 깜짝했어. 무슨 0에다 뭘 곱한다 0이잖아. 그리고 1.5 곱하기 파이네. 0 곱하기 파이에서 1.5 곱하기 파이까지 가래요. 그러면 1.5면 여기 4분의 3만큼 가는 거죠. 중심. 그리고 스타트 앵글은 여기 0이 나온 게 스타트 앵글, 두 번째 나온 게 엔드 앵글. 그리고 뒤에 트루 펄스 생략됐죠. 요게 생략됐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으로 가네. 아닌데?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이 반시계 방향이 아닌가?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봅시다. 앞에서 우리 아크 할 때 맨 마지막 파라미터에 트루냐 펄스냐 또는 생략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헷갈렸잖아요. 어떻게 되나?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크 그리거든요. 시작하는 게 1.2 곱하기 파이, 1.8 곱하기 파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죠. 이게 스타트, 이게 엔드가 되죠. 그리고 끝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면 1.2 파이 영역이 여기쯤 되거든요. 180도에다가 곱해니까 그 정도 돼요.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가 1.8 파이쯤 되거든요. 각도로 환산해도 되고요. 이럴 때 이게 시작이 되고 이게 끝이 됐잖아요. 이게 스타트고 이게 엔드가 됐죠. 생략했을 경우 여기가 생략됐을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놓고서 끝에 true라고 놓습니다. 생략이 되면 false랑 같습니다. false라고 놓도 되고 안 집어넣으면 값이 0이 돼버리니까 0은 거짓이 돼버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으면 시계. 근데 굳이 내가 true라고 하면 이건 반시계로 됩니다. 이게 시계가 옳고 반시계 반대말이 들어가서 막 혼란스러울 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2에서 1.8 파이까지 도르라고 했을 때 시작이 1.2 파이가 되는 거죠. 앞에 적힌 게 시작점이 되니까요.
1.8까지 갔는데 시계 방향은 이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투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밑에 쪽만 나오는 호가 되는 거죠. 요거 좀 헷갈리니까 좀 조심해서 보기 바랍니다. 물론 안 나오면 트루 펄스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기본은 시계 방향, 기본은 시계 방향. 그래서 아크에서 값이 요 방향이 생략됐을 경우는 시계 방향이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자 할 때는 투루라고, 펄스가 아니라 투루로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투루가 반대입니다. 투루가 반대. 뭐 설명하기 나름이죠. 뭐 다섯 번째는 그림 그리는 방향을 반대로 할 건지 아닌지를 물어본다. 이렇게 설명하면 투르면 반대 이렇게 설명하면 말은 쉬워지는데 일반적으로 반대에다 투르라는 말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생략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없는 거와 투르는 걸 동일하게 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방향에 대한 지정이 없으면 시계 방향 이렇게 돈다는 거고요. 투르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는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호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 그 소리거든요. 이걸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느냐, 에? 이렇게 시계방 그러니까 이게 시계방 이렇게 그리느냐 또 헷갈리고 있어. 이렇게 그리냐의 이렇게 그리냐의 문제입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갈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가.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됐죠.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어디로 가? 밑으로 가야 되죠. 만약 투르가 없었다면 이거와 같이 됐죠. 아크에서 방향 디폴트가 시계 방향 요것만 기억합시다. 디폴트가 시계 방향 반대로 돌리려면 다섯 번째 파라미터에 투르라고 집어넣어주면 된다. 요것도 마침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고요.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 헷갈리는데 예 오케이. 아크의 생략하면 시계 방향이야. 다섯 번째 주면 반시계 방향이야. 예, 요번은 또 뭐냐 사각형 색칠하기.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건데 유사한 건데 뭐 굳이 여기서 시간 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동일하게 처리가 됐고요. 여기다 콘텍스트 필 스타일 이거 채우는 색깔이죠. 색깔 지정했고요. 그리고 필 레탱글 주고 필 준 게 아니라 필 레탱글을 한 방에 채워버렸습니다. 좌표값 10에다가 가로 100 세로 10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필이니까 또 색깔은 블루로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칠해라 그 소리가 된 겁니다. 이건 색깔 때문에 이거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 컬러, 필 스타일 하면 채워진 색깔, 스트로크 스타일 하게 되면은 선의 색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스트로크 스타일 해갖고 레드하고 다른 곳에 위치를 다시 줬네요. 100에 10 위치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찍어라 그랬을 때는 빨간색으로 선, 얘는 선을 그리는 놈, 얘는 채우는 놈, 파란색으로 채우는 사각형, 빨간색 윤곽선이 나타나는 사각형 요게 나타난다는 거죠. 선의 색깔은 스트로크 스타일 그리고 채워지는 색깔은 필 스타일 스타일이 색깔이라는 소리를 여기서 쓰이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서 아크 때문에 좀 헷갈려가지고 오케이 사각형 칠할 때 선 색깔은 뭐라고 그랬죠? 스트로크 스타일 그리고 채우는 색깔은 필 스타일 오케이. 예, 다음 기능 알아보기 전에 용어 정의 하나, 기본적인 상식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이라고 들어봤죠? 그라데이션.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특정 도형의 색깔의 농도를 빨간색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도록 만들는 기능 있잖아요. 이런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원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사각형을 중심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픽에 사용되는 기법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그라디언트라고 더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메소드 이름을 그라디언트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설명할 땐 그라데이션 하고서 그라디언트라고 적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껄끄러운 데서 부드러운 것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색상이나 질감이 변해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라데이션 뭔지 알고 있어요? 이 그라데이션 기능 이거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간단히 보여준 거거든요. 간단하게 네모난 도형을 하나 배치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채우기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지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여기 파란색이거든. 이 색이 이렇게까지 변할 때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해줘. 여기 파란, 여기 빨강이거든. 여기 갈 때도 점진적으로 빨갛게 해줘.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즉 중지점이라는 걸 설정해 준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이나 두 가지 색깔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여러 가지 색을 지정해서 색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라데이션 채우기 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그라데이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그라데이션 설명 잘 기억하면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의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앞의 내용은 동일하니까 요건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라데이션이 뭔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예,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색의 농도 변화를 줘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되지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예, 이건 입체 같잖아요, 맞죠? 원점을 기준으로 되네. 오케이. 예. 여기서는 이렇게 사각형이다 표시하는 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라디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그 농도 변화를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농도 변화, 그라데이션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크리에이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래서 농도 변화에 대한 객체를 미리 만들어 주네요. 그런데 특이한 게 00에서 100의 0으로 되어 있네. 좀 이따 생각하고요. 이거를 그라디언트라고 객체 지정했고요. 거기다가 add color stop 해가지고 스톱점, 정지점 주는 거죠. 아까 파워포인트도 보면 정지점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줘 라고 지정을 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0번, 1번 줬네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순서 색이 2개 아니라 3개, 4개가 지정될 경우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색을 배치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 색깔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나타낼 거잖아요. 그 순서를 여기다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여기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라데이션에 대한 속성값을 지정한 다음에 그게 그라디언트라고 들어있죠. 이거를 컨텍스트 필 스타일에다 아까 색깔 지정했던 부분 여기다가 그 객체를 지정해 버리게 되면 이 설정한 이 속성값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 레탱글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그려지면서 거기 채우기에 그라디언트 기능이 그라데이션 기능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X축으로 변하고 있죠. X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X축으로 하라고 그랬나? 글쎄 모르겠어요. 디폴트인가?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여기 선만 3개 정도가 점점 변하는 거죠. 똑같이 그라디언트 지정 똑같이 했습니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정지점 기준 설정한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설정한 스타일이 아까는 필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스트로크 스타일입니다. 스트로크 스타일. 즉 점지 그릴 때 점지 그리는 거를 이 스타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겠다 그럽니다. 즉 이거는 스트로크로 지정한 거 보니까 선이구나. 네. 스트로크 레탱글한 거 보니까 이건 속이 빈 사각형, 이건 속이 채워진 사각형이 되겠죠. 예, 여기 좌표값 지정하고 100에 100짜리 그렸습니다. 근데 얘는 선만 쭉 농도가 표시됐는데 위가 약하고 밑이 강하네. 얘는 왼쪽이 약하고 오른쪽이 강했는데 이 값이 그걸 의미하는 거네. 예, 여기서부터 00, 여기서부터 100의 0 이렇게 색의 농도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0의 0에서 0의 100, 0의 0이면 여기잖아. 0의 100이면 x 0 이렇게 이 방향으로 색의 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점을 중심점을 잡으면 이런 모양이 돼 버리겠네. 예, 그럴 것 같죠? 해보기 바랍니다.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도형을 그리기. 괜찮네요. 그라디언트라는 거, 그라디언트. 요 메소드 기억하면 되죠. 크리에이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요거 기억하면 되죠. 요거. 크리에이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이라고 안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농도가 색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도 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HTML5로 웹페이지에 그림 그리는 방법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만들고 캔버스 위에다가 선, 사각형, 원, 호 그리는 거 배웠죠. 또 경로라는 개념, 그때 비긴 패스라는 거 썼죠. 도형을 그릴 때는 이 선을 그릴 때 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점 확인해야 됩니다. 내부에 색칠하는 것도 했죠.
필 레탱글. 오케이. 선 그리는 건 스트로크 레탱글 이렇게 했었죠. 그 텍스트 출력하는 것도 가볍게 했습니다. 맞죠. 이것도 테두리만 할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었죠. 이미지 들어오 썼었죠. 요거 할 땐 조심해야 됐지. 위치 잡는 건 괜찮은데 화면에 표시된 원본 그림하고 화면에 표시된 영역과 크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이즈를 맞추어 줘야 됐죠.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 중에 온로드라는 걸 썼죠. 그림이 다 로드된 이후에 다시 사이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드래깅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은 바로 직전에 설명했죠. 요 내용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수업의 과제는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캔버스의 도형을 이용해서 본인 이름 표시하기. 아까 봤죠? 캔버스 배치하고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선을 이용해서 이름 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림판에 본인 이름을 그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편집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꼭 직접 하고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앞에 설명한 내용만 천천히 따라해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